안녕하세요.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거꾸로 읽는 미술사의 거미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사진술이나 영상술이 개발되기 수백 년 전의 그림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걸까요?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도대체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었길래 그토록 놀라운 작품들을 남겼을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 부흥기, 바로 르네상스 미술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어떻게 예술의 역사를 새로 썼는지,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또 어떻게 달랐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의 재탄생일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과 사상이 되살아난 것이죠. 중세 시대가 신 중심의 세계였다면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 즉 인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뜻만을 따르던 시절에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의 가치와 이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이 변화의 배경에는 경제적 부흥과 과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상업과 금융으로 큰 부를 쌓으면서 예술 후원에 앞장섰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단순한 부자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술과 학문이 인간 정신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죠. 코지모 데 메디치는 피렌체에 공공도서관을 세우고 플라톤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 일명 위대한 로렌초는 더욱 적극적이었죠. 로렌초 데 메디치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예술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발견해 후원했고 미켈란젤로를 자신의 저택에 머물게 하며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어린 시절을 눈여겨보고는 그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해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미켈란젤로가 식사 자리에서 로렌초의 아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로렌초는 미켈란젤로를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솔직함과 열정을 높이 샀다고 하죠. 이런 모습에서 메디치 가문의 예술적 포용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과 다빈치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젊은 시절 메디치 저택을 자주 드나들던 시기, 그는 자동 연주하는 기계나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장치들을 만들어 메디치 가문을 즐겁게 했습니다. 한 번은 다빈치가 만든 자동 개구리 장난감이 연회장에서 갑자기 움직여 손님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고 전해지죠. 그때도 로렌초는 다빈치의 장난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천재는 이렇게 놀 줄도 알아야 한다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만약 메디치 가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르네상스 예술의 많은 작품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르네상스의 배경엔 이런 부유한 가문의 후원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도 한몫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은 지식의 확산에 불을 붙였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하면서 책이 대중화되었고, 이는 고대 문헌의 재발견을 가속화했습니다. 예술가들은 더 넓은 세상과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었죠. 그럼 지금부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와 작품들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자라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과학자, 발명가, 해부학자였습니다.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인간 심리의 깊이를 탐구한 결과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캔버스에 담아낸 그의 천재성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림 속 예수와 제자들의 극적인 순간, 원근법으로 공간을 확장시킨 기법은 당시로서는 혁신 그 자체였죠.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또 다른 천재입니다. 그의 다비드상을 보고 있노라면 차가운 대리석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근육의 긴장감과 피부의 질감까지도 생생하게 표현했으니 놀랍기 그지없지요. 그가 4년 동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프레스코와는 인내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천지창조 속 하나님의 손길과 아담의 손끝이 거의 닿을 듯한 이 장면은 수많은 패러디와 오마주를 낳았죠.
라파엘로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장점을 고루 흡수해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걸작 아테네 학당은 철학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고대와 현대 사상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르네상스 정신을 상징합니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심에 서서 각자의 철학을 손짓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라파엘로가 플라톤의 얼굴을 다빈치로, 헤라클레이토스를 미켈란젤로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예술가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유럽으로 퍼졌습니다.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는 이탈리아보다 종교적 색채가 더 짙었습니다. 독일의 알브레이트 뒤러는 북유럽의 레오나르도라 불릴 만큼 과학과 예술을 접목했습니다. 그의 판화, 기사, 죽음, 그리고 악마에서는 인간의 덧없음과 도덕적 결단에 대한 고민이 묻어납니다. 네덜란드의 얀 반 에이크는 유화를 통해 사실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그의 작품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화를 보면 작은 거울에 비친 인물들과 옷감의 질감까지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마치 그림 속 공간에 들어간 듯한 착각이 듭니다. 이런 세밀함은 북유럽 르네상스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인문주의자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지필하며 이상사회를 상상했고, 이는 르네상스 정신이 문학과 정치 사상으로도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죠. 르네상스 예술은 과학,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고, 예술가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창조적 개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심지어 현대 예술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함께한 르네상스 미술 여행 어떠셨나요? 예술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 속에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미술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